과실 이제 했고요. 동상이. 이제 보험금 지급했으니까 동상이 보험금 지급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보니까 동상이 조사입니다. 사고 발생은 12월 20일. 그 다음에 조사일은 12월 21일 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상이 한번 생각해 봤나요? 동상이에 손해조사하게 되면 보험기간 언제부터예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 그것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1과목 문제라. 그렇죠. 그것이 시험 문제 나와야 돼. 그건 1과목 문제고 2과목에서는 그런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값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동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면 우리는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표본주를 정하는데 이때 표본주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 중심으로 2주 이상을 조사를 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 아니 평균적인 것은 이제 좀 다른 데 가서 그 중량 떠야 되니까 우리가 얘는 그 중량 조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과실손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평균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 평균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일단 찍어본다. 확률 50%인데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수학전 사고 때 표본주 정하는 방법, 과실손해 때 표본주 정하는 방법. 수학전 사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가입면적 기준으로 표본주를 품목별 표본주 집행 표본주 산정해서 최소 3주 이상을 산정하고, 과실손해 때도 가입면적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할 때 최소 2주 이상을 산정해라. 근데 동상해 때는 표본주를 산정하는 게 뭐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표본주 2주를 선정했잖아요. 다르죠?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싹 써놓고 나서는 가로놓기 쓰라가면 가만히 있어. 이것은 감결은 다 가입 면적이죠. 이것은.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동상이 조사할 때는 뭐다? 실제 결과일수 기준. 그 다음에 수학전 사고나든가 과실손해 조사 때는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가입 면적 기준이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즉시 사고 접수 즉시 조사를 해야 될 때는 어느 때예요? 그렇죠. 수학전 사고 때입니다. 수학전 사고 때. 네. 또 가서 즉시 조사 다 해야지 즉시. 근데 수학전 사고 때는 즉시 바로 빨리 가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상이 조사하는 거 그냥 설명만 해보죠 뭐. 이 동상이가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끼는 거 아까 얼른 대충 싹 넘어가려다가 이건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볼게요. 동상의 이제 과실, 이제 손해. 공상의 손해는 이 보험 기간이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2월 말일까지인데 이때에 만약에 동상의 피해가 있으면 그때마다 특이한 것은 얘는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날 때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보시면 미보상 비율이 맥스가 아닙니다. 그때 사고 당시 때의 미보상 비율을 써요. 아, 질문도 많이 왔구나. 아, 동상이 할 때는 피해율의 맥스 값을 왜 안 써요? 그래서 예, 그때는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 줍니다. 실무상으로는 한 번씩밖에 안 줘요. 한 번씩 거의. 근데 공식상은 계속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상이 하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 기준일자를 조사합니다. 기준일자를 확정한다. 기준일자는 뭐다? 동상의 피해를 입은 날짜. 그래서 기준일자는 곧 뭐다? 사고 발생이 난 날짜, 일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고 발생. 그래서 기준일자를 보고, 기준일자를 조사해서 뭘 조사하냐면 이 사고 때까지 사고 났을 때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정해놓은 거에서 당신은 이 날짜에 사고 나게 되면 기준일자, 즉 잔여 수확량 남아있는 거, 보통 평균적으로 이때 사고 나면 남아있는 거 우리 30%로 합시다. 35% 합시다. 60% 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게 뭐다? 잔여 수확량 비율표입니다. 이거 엇방 왔으니까 보시면서 이거 어디다 쓸까 하는데 잠깐 볼게요. 이쪽 한번 보시면 페이지 네, 있습니다. 47쪽 한번 살짝만 좀 봐주십시오. 47쪽이고요. 또 나중에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48쪽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방법이 수정되면서 이렇게 장수가 조금씩 한두 페이지씩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47쪽 또는 48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표 2-2-3번 기준일자별 수학기 잔여 비율표입니다. 또 다른 데는 또 경과비율이라고 본문에 써져 있어요. 그냥 그것이구나 이렇게 또 하셔야 돼요. 경과비율과 잔여 수확량 비율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갖고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 집이 지금 이 문제 슬쩍 보실랍니까? 문제 보니까 사고가 언제 났어요? 12월 20일 날 났잖아요. 이 문제 봐보세요, 문제. 문제가 12월 20일 날 났잖아요. 12월 20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12월 20일이 기준 일자가 되고요.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입니다. 즉 12월 20일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농가들은 수확을 쭉 해나가는데 보통 이때 되면 몇 프로만 남아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12월 2일이면 20일이면 12월 달에는 하루당 1.5%씩입니다. 20일이면 30% 수확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녀 수확량 비율표 봐보세요. 표 2-2-3번 보면 12월 20일이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 요거는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입니다. 그랬으니까 1.5 곱하기 20 하죠. 20. 그러면 30이죠. 100에서 30을 빼니까 이제는 감귤이 수확 안 하는 놈이 평균적으로 모든 농가는 이때 12월 20일 되면 30%는 수확하고 70% 정도는 남았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사고 나면 보험회사는 몇 프로에 대해서 책임진다고요? 70%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수확한 건 가져가 버리기 빼고 이 말입니다. 네, 되셨죠? 자, 두 번째 기준일자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먼저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표본주는 어떤 거라고 가입 면적이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구분되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동상인데 이제 면적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에서 과일 열린 놈 중에서 그냥 조사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다 억울하지 않고 또 다 죽어 있으면은 조사할 것도 없으니까 산 놈 중에서 조사해 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 가수에서 기준으로 표본주를 2주 이상을 정합니다. 2주를 정하고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이때 어떻게 조사하냐면 주지별 아주지 1내지 3개씩 수확할까요? 어떻게 조사가 났습니까? 이게 단감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런 것은 그렇죠. 단감 나잖아요. 표본주 2주를 선정하고 동서남북 4가지를 선정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가지를. 자, 보면 지금 수확 전 조사 때는 가입 면적 기준으로 표본주 최소한 3주 이상을 조사해서 이때 있는 거 뭐예요? 착과 100%의 착과 피해 뭐 이런 것들을 개수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과실손해 조사 때는 뭐예요? 가입 면적 기준으로 표본주를 2주 이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때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지별로, 그쵸? 주지별로, 주지가 3개 있으면 3개, 2개 있으면 2개, 주지별로 아주지 몇 개예요? 1 내지 3개를 수확한다라는 거고요. 동상회 때. 동상회 때는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결과주수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2주 이상을 선정을 해서요. 이 표본주에 뭐 동서남북 4가지입니다. 똑같이 하자마는 말이야. 그죠? 같이 하지. 그냥 이렇게 동서남북 나오고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표본주 2주 이상을 선정하고 그 동서남북 그렇죠. 4가지입니다. 자, 표본주 2주 이상을 선정하고 동서남북입니다. 왜냐하면 사방, 팔방. 네. 사방에 있는 거. 왜냐하면 어느 각도에서 어떤 재해가 왔을지 모르니까 골고루 다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감 같은 경우 낙엽률 조사 공부하셨죠? 낙엽률 조사할 때는 동서남북 4가지예요. 바람이 어느 한 방향에서 들어오면 나머지 방향은 이상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피해 있는 데만 가서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쪽이 한쪽 방향에 피해 있으면 나머지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감 낙엽률 조사 가면 이 가수는 가 쪽으로 바람이 맞은 데는 피해가, 낙엽 피해가 극심합니다. 안쪽은 깨끗해요. 그래서 표본주도 골고루 선정하는 거예요. 피해 입은 가세만 표본주 선정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통일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선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동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동해 피해가 안 입은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안쪽은 또 그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동서남북 4가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선정에서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 아직 수확하지 마세요. 수확하지 말고 뭘 조사? 4가지를 가지고 먼저 그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4가지의 기수와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됐죠? 기수와 과실수 조사. 그럼 왜? 기수학 비율을 산정을 해서
얘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얘와. 자, 일반적으로 누구지? 우리 이 동네는 지금 보험 가입할 때 12월 20일이면 지금 30%는 수학하고 70%는 다 남겨놨다. 근데 누구 집을 보니까 기수학 비율이 50%더라. 그럼 뭐요? 남보다 20%를 더 많이 따버렸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농사짓기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귀하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 50%를 70% 남아야 되는데 이 집은 50% 수학했으니까 몇 프로 남은 거예요? 50%는 사례가 징하죠. 헷갈리죠. 다시 합니다. 70%가 남아야 되는데 이 집은 기수학을 60% 해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게 몇 프로 남았어요? 40% 남았잖아요. 그래서 70%에서 40%를 빼면 몇 프로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기준보다. 30%더 많이 한 거잖아요. 그 30% 차이. 전체 네 가지에서 전부 다 가위를 딸 건데 기수학 과실하고 전체 과실수에 해당되는 그 합해서 그 30%에 대한 과실수는 정상 과실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0%하고 매칭되잖아요. 딱 70대 70%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대 70 만나는 거잖아요. 작과수도 70% 있고 얘도 70% 있는 거잖아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50%를 냈어요. 야, 아차. 50%로 사례를 드는 게 제일 애매하잖아요. 이것이 이것이요, 저것이요. 헷갈려 버리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말씀 드립니다. 이거 50%짜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더 읽고. 기수학 가시수 조사합니다. 기수학 가시수를 조사해서 뭘 알아내냐면, 기수학 비율을 압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이 기수학에서 이 기수학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기 자녀 수학량 비율 있죠. 이걸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과실은 뭘 한다고요? 정상 과실로 분류해버려요. 왜냐하면 계약자 지금 수학했으니까 계약자 창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꺼내다가 정상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 개수가 많으면 피율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지죠. 낮아지면 보험금이 적어지면 손해율이 낮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 유지가 되겠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보험금을 조금 주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12월 20일이면 이때 모든 과암기율 과수는 70% 정도 과일이 달려있다고 본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귀하는 60%를 수확해버렸으니까 귀하 과수는 40%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를 더 많이 수확하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수확했다는 것은 이상 없는 과일을 수확했다는 거잖아요. 병충해가 많다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상 없는 과실은 정상입니까? 피해갑니까? 땡큐. 그게 정상 넣는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기수학 비율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피해를 조사하죠. 피해 구성을. 몇 프로 조사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가지의 과실을 전부 다 수학하죠. 그러니까 먼저 네 가지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주 네 가지를 정해서 기수학 과실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일을 전부 다 따버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 구성을 합니다. 피해 구성은 몇 프로? 80%형 피해과 100%형 피해과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해 볼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100%형 피해가로만 구분해서 동상의 피해율을 찾아내 봅니다. 그럼 동상의 피해율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동상이가 마지막에 동상이 용지가 제일 많네요. 답지가 이렇게 제일 길어요. 동상이. 설명서를 다 넣어놓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살짝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개수 살짝 맞춰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상의 피해율은 뭐다? 80%형 피해가 있어 곱하기 0.8 플러스 100%형 피해가 있어 곱하기 1 나누기 정상 과실수 80%형 100%형의 합계. 그럼 끝나죠. 그럼 전체니까. 이때 정상이 주의할 점이 이 조건을 줬을 때 이때 정상이 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 정상 꼭 넣으셔야 돼. 그렇죠?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넣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동상에 끝난 거예요. 보험금은 여기 문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집 봅니다. 동상의 조사 사고 발생 12월 20일 조사일은 12월 21일 기준일자는 12월 20일이에요. 21일이에요. 20일입니다. 사고 발생 일자를 기준일자로 했으니까.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 산출해 봤습니다. 했더니 얼마 나와요? 봐보세요. 100-1.5 곱하기 20 했으니까 70% 일단 남았어요. 자, 이제 기수학 가지수 100개입니다. 자, 기수학 비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수학 비율이 있습니다. 기수학 가지수가 100개라는 거예요. 100개.
전체 가지수가 몇 개예요? 100개에다가 기수학한 거 100개 플러스 32개, 10개, 48개, 10개 했으니까 얘도 100개일 겁니다. 그래서 기수학 비율은 50%예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기수학한 비율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거 몇 프로 남았어요? 그러면 수학이 50%니까 자녀는 지금 몇 프로 남았습니까? 이 집에 실제로 50% 남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50%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이 기수학 비율하고 자녀 수학량 비율에 해당되는 차이 있죠. 지금 70% 했으니까 몇 프로 남았어? 지금 자녀 수학량은 우리가 약속했던 거 있죠. 평균적인 자녀 수학량이 70% 있다 했는데 이 집은 수학을 많이 해서 50% 수학해봤다면 원래 20%는 정상 과실을 더 따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몇 개에서 이 정상 과실 100개에서 20%를 더 땄다. 200개에서 20%를 더 땄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셔요. 제가 뭐 시험은 여러분이 보시죠. 제가 안 보잖아요. 100개에서 20%입니까? 200개에서 20%입니까? 즉 기수학 과실에서 20%입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20%? 전체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전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땡큐네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딱 맞아요. 기수학 과실이 정상을 넣으면 딱 70%가 이제 자녀 수학량이 남아도옵니다. 남습니다. 딱.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나 계약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피해율만큼 보험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따지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라겠네요. 동상의 피해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상의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 구할 때는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괜히 기수학 비율도 미보상 비율 적용하고 과실손해 피해율도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데 얘는 또 왜 안 와요? 공식에는 있는데 공식이 없습니다. 손해액에서 나옵니다. 손해액에서. 그렇죠? 네. 공식에는 있는데 손해액에서 피해율 공식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상에 손해액 산정할 때 미보상 비율 적용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저기 적용했으니까 어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왜냐하면 공식 보고 이분은 조금 애매한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챙기시면 됩니다. 동상의 피해율은 뭐 간단하죠. 80%형 피해 과실수 곱하기 0.8 그렇죠. 플러스 100%형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정상 80 플러스 100%예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몇 개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정상 과실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건 조건 줬으니까 할 거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 과실이 왜 어렵다고요? 기수학 비율과 자녀 수학량 비율이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차이 난 만큼 정상 과실로 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나 같으면 내 출제자는 나는 안 내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기수학한 비율과 자녀 수학량 비율의 차이가 현저할 때. 그럼 현저가 뭐예요? 현저가 몇 프로예요? 이게 만인데 그 만이가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10.0000001%는 조금 더 많이? 그러면 9.99999는 현저하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수학량 비율하고 조건을 줘버려야 돼. 기수학 비율의 차이가 뭐 10% 차이 이상 나면 그 해당되는 과실은 정상과실로 평가할 것이라고 조건을 줘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는 없는데. 그럼 만약에 5% 차이 났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차이 늘 거예요, 말 거예요? 구할 거예요, 안 구할 거예요? 기수학 비율하고 자녀 수학량 비율을. 5%에도 현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금과일이면 과일 금과일이면 금과일 뭐 한나가 어딘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과감하게 줘버려요, 조건을. 그냥 현저하단 말 하지 말고 그냥 기수학 비율하고 그다음에 자녀 수학량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그 차이된 과실수는 정상 과실로 평가할 것. 딱 조건을 딱 줘버려야 아하 그렇지 출제자 일단 시원하게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저하다는 걸 누가 평가한다고요? 누가 판단하냐고요? 판단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건데요. 20%? 왜 20%가 현저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왜 10%가 현저해요? 5%? 왜 5%가 현재? 누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나는 이거 무서워서 시험 문제 못 내요. 근데 문제에서 연습시키니까 문제집은 내죠. 문제집은 내죠. 모의고사 냅니다. 연습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출제자가 이제 그렇게 줄 수도 있죠. 과감한 출제자가. 기수학 비율하고 자녀 수학량 비율이 10% 이상 차이 나면 그 차이에 대해 해당되는 과실수는 정상으로 평가할 거다 하고 조건을 줘버리면 우리는 이거 안 나올 거다. 연습 안 했다가 이제 벼락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상 과실수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죠. 정상 과실수입니다. 먼저 기수학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학량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는 거입니다. 자, 기수학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0%. 그러니까 얘는 자녀는 얼마 남았어요? 자녀는 50%. 여기 지금 규정상 자녀는 얼마예요? 70% 남았잖아요. 그래서 70%에서 50%를 빼게 되면 20%에 해당하는 과실은 다시 붙여놔야 돼. 다시 붙여놔야 되잖아요. 창고에서 꺼내서 20%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으로 할 거니까. 창고에 있는 거지. 일찍 수학했으니까. 그 20% 정상하려는 얘기예요. 몇 개 중에서? 전체 200개 중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과실수가 얼마다? 기수학 비율에 해당되는 거. 전체 200개입니다. 전체 개수. 곱하기 0.2 해서 4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40개. 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것은 이제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진 않아요. 내 중에는 어떻게 하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율만 구하시면 되겠죠? 이제 동상의 피해. 40개 했으니까. 볼게요. 80%의 피해가가 이 집이 몇 개예요? 10개. 10개니까 8개. 그랬어요. 플러스 100%의 피해가 48개. 플러스 정상, 그 다음에, 없네요. 끝. 그리고 전체가 뭡니까? 총 100개. 플러스 또 몇 개 있어요? 정상. 정상이 몇 개입니까? 32개. 또 10개. 48개. 플러스 10개. 거기다가 기수학 비율 차이에 해당되는 거 몇 개? 정상 32에다가 40단 되겠죠. 네, 그래서 72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40개 더 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모수가 200개가 아니라 200개 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모수가 더 올라갔죠. 분모가. 예? 분모가 더 올라갔잖아요. 컸잖아요. 피해는 그대로 있고. 기수학 된 거 40개 돼서 더 넣어줬잖아요. 200개에서. 이게 피해율이 낮아지죠. 얘는 그대로 돼서. 뭐라고? 예? 100개에다가 기수학 과실수. 맞아. 왜 이거 빠졌네요. 그쵸? 예.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 피해가 이 지금 기수학 과실수 있죠? 이거는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넣는 게 아니야. 보니까 몇 개 나왔습니다. 기수학 과실수가 여기다가 200개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있죠. 정상 32개. 정상 32 플러스 몇 개? 40개를 더 했다고요. 원래 기수학 과실은 60개는 자동으로 해야 돼. 30%는 지가. 60%는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6경기 검사가 그랬어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정상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상이 32개 플러스 기수학 차이 있는 게 40개 병충해 10개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80% 피해가 몇 개예요? 10개. 그 다음에 100% 피해가 48개. 됐습니다. 그럼 몇 나와요, 이제? 계산기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200개에서 원래 100개를 빼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100개를 다 못 빼고 몇 개만 뺀다고 60개만 빼고 40개 버텨줬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실존하는 과일의 개수가 100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딴 흔적이 100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빼려고 했는데 기수학 자녀 수학량비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100개를 다 못 빼주고 60개만 빼주고 40개는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됐죠? 자, 그럼 몇 나옵니까? 40%. 0.4 맞죠? 40% 나옵니다. 이게 피해율이에요. 동상의 피해율. 미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보상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